안녕하세요. 옥시와 럽시의 웹툰 식탁입니다. 오. 이번 주에는 월요일 웹툰의 마지막 편. 역시 수사반장. 네. 그리고 여기에는 그림 작가로 고민중 네. 작가와 함께 하고 있는 살인마 vs 이웃을 네.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작품은 올레마켓에서 하고 있죠? 네. 올레마켓에서 지금 월요일에 연재를 하고 있고 2014년 4월 21일에 시작을 한 작품이어서 현재는 97화까지 나온 상태입니다. 이것도 6월 19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. 대충의 이야기는 어떤 하나의 중요한 살인사건이 있고 그 살인사건의 살인마와 그 이웃들 간의 어떤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정말 별별 이웃들의 이야기죠. 진짜 깜짝 놀랐어요. 무슨 약간 어벤져스 같기도 하고. 살인마가 제일 평범한 맞아요. 그런 존재인 그런 이야기입니다. 네. 그리고 작가 정보에 대해서 그때 김철수 씨 이야기할 때 간단히 얘기를 했는데 이 작가가 작품 활동 이거 2개 하고 있는 거잖아요. 유명한 그쵸. 걸로는. 그래서 뭐 별다를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올레마켓에서 나눔 웹툰이라고 이제 검색해서 보시면 그 약간 기획물처럼 연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수사반장 고민중 이 팀이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의 자전거 공장이라는 단편을 연재를 했었습니다. 그거는 막 분량 조절 실패해가지고 기획 웹툰인데 100편 연재하고 막 이런 거 아니었죠? 네, 한 편으로 딱 끝났는데 웬일? 2014년 12월 13일에 연재를 했었던 작품인데 굉장히 괜찮아요. 그러니까 수사반장의 어떤 인간에 대한 따스한 시선이 있잖아요. 이 작가 기본적으로. 네. 그거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이지 않나 싶어서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. 왜냐면 김철수 씨 이야기랑 살인마 이웃이 지금 연재가 완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? 그쵸. 완결란 거의 유일한 작품인 거죠? 그렇죠. 그래서 이 단편 한번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제 뭐 김철수 씨 이야기나 이거 살인마 이웃 보시게 돼서 마음에 드신다면 이것도 한번 볼만하지 않을까. 그리고 수사반장 원래 보시던 분들 중에 이걸 안 본 분이 있다면 또 그거대로 볼만하지 않을까 싶어요. 되게 나름 흥미로워요. 혹부리 영감이 사실은 되게 욕심쟁이고 막 자기 잘 되고 싶어 하는데 그런 식이에요. 자전거 공장 세웠는데 인부들이 너무 비실비실해서 일을 못 하는 거야. 그래서 잘 먹으라고 돈 많이 주고. 태국에 한참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. 그렇구나. 그래서 사실은 자기 잘 되려고 한 건데 직원 복지가 엄청나게 좋은 그런 회사가 되는. 누구나 바라는 사회상이 거기에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젠장 밥이나 잘 먹어버려 막 맞아.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. 월급 많이 받아버려 나 잘 되게 하려고 막 이런 거지. 일 좀 잘하려면 잘 쉬어야 되니까 잘 쉬어버려 막 이런 거. 좀 잘 알아야 되니까 교육도 많이 받아야지 이러고 교육 시켜주고. 그쵸. 그런 식의 굉장한 츤데레로 나오는 혹부리 영감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어서 이거 완결난 작품으로는 뭐 진짜 거의 유일무이한 것 같아요. 보실만 하지 않을까 해서 그냥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. 삼첩반상의 첫 번째 차는 이 특이한 제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네. 사실 보면은 살인마 vs 이웃이라는 거가 되게 듣기에는 딱 처음 접했을 때는 살인마가 이웃이랑 대결해서 다 살인을 하고 다니는구나 이렇게 느껴질 만한 제목이잖아요. 네. 실제로 살인마는 그걸 의도했지만 그렇죠? 네, 그 주변 인물들이 너무 어마어마하잖아요. 그쵸. 근데 이게 그 내용이 진행되다 보면은 점점 살인마 대 이웃이라는 구도보다는 이웃 하나하나의 스토리를 조명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.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왜 이야기가 산으로 가냐, 도대체 살인마 얘기는 언제 나오냐, 살인마 대 이웃이 왜 제목인데 그런 얘기가 안 나오냐, 지금 작가님 혼자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냐, 막 이런 불만이 폭주를 했는데 중간 어떤 결산, 뭐 이런 특별편 이런 데서 밝히기를 원래 제목을 수상한 이웃들 이렇게 하려고 했다. 그래서 이웃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다루려고 하는 게 원래 자기의 의도였다. 이상하게 된 것이 아니다.
그런데 그 동명의 영화가 있어서 그거를 그 제목을 안 쓰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바꿔버렸는데 자기도 후회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차라리 처음부터 제목을 그렇게 하셨으면 저희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요. 이런 반응을 보였죠. 수사반장 작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가 이 작품은 뭐뭐 하는 이웃 이런 식으로 모든 화에 제목이 붙어 있잖아요.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던 김철수 씨 이야기는 뭐뭐 하다 하고 모든 화에 제목이 붙어 있고 이런 정도 되게 독특하고 참신하고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부분인 것 같아요. 대부분은 1화, 2화, 3화, 4화 이런 식으로 제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또 이걸 안 보신 분이 꽤 많을 텐데 이제 올레마켓 웹툰이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작품일 텐데 살인마가 하고 하숙을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깜짝 놀랐네. 네. 나도 당당하게 스포일 하자고 말해놓고 대놓고 스포일해서 좀 깜짝 놀랐네. 그쵸. 근데 어쩔 수 없어. 얘기를 살인마 vs 이유가 그것까지는 안 밝히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아 그래? 그 살인마가 하숙을 하고 있는 그 공간이 나오잖아요. 주된 그게. 그쵸. 근데 말해도 말을 할 것 같은데 내가 나중에 말을 해야 되는데. 그러니까 이거 말 안 할 수가 있어? 나 명장면도 이걸로 나도 봤는데? 명장면 보는데. 그래서 이 살인마 대 이웃 그 나오는 그 수상한 이웃들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살인마 그리고 구미호 난파 간첩 남한 비밀 요원 그리고 로봇 사이보까지. 네. 그리고 한 명은 외계인인 것 같아요. 아직 그 사람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는데 그 외국인 노동자의 네. 정체가 아직 걔가 항상 밝혀졌죠. 별을 보면서 음. 형 고향은 어디야? 그럼 아주 먼 곳 갈 수 없는 곳 막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은 외계인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. 네, 어쨌든 그 살인마가 사는 그 하숙집에 다 모여 살잖아요. 그래서 하숙집 주인 부부부터 시작해서 같이 사는 이웃들이 어떻게 다 그러지? 저는 하나하나 밝혀질 때마다 왜 이 집에 멀쩡한 사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충격적이죠. 저 처음 볼 때는 이거 작가가 지금 막 지어내는 거 아니야? 이거 되는 대로 막 쓰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니까요. 아니 처음에 사실은 맨 처음에 이제 살인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원이 나오잖아요. 전설의 직원,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걸로 나오는 직원이 나오잖아요. 거기까지만 해도 그냥 그럴 수 있죠. 이 살인마 진짜 잘됐다 깨소금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. 근데 갑자기 막 흡혈귀 나오고 막 구미호 나오고 이때부터는 약간 이렇게까지 진짜 구미호 나올 때가 정말 머리에 막 뭐 맞은 기분이었어요. 이 작가 이거 막 쓴다. 이렇게 생각했죠. 구미호랑 흡혈귀는 무리수 아니야? 약간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. 사이보그까지만 해도 그래 그렇게까지 뭐 한다면 이해는 내가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었는데 구미호는 약간 좀 충격적이었어요. 진짜로. 구미호가 나오는 건 맨 처음에 진짜 처음 전개될 때만 해도 이 이웃 중에 누구가 살인마인 거지? 라고 전개되는 거였잖아요. 그래서 이 중에 한 명이 살인마고 나머지 이웃들의 구도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건가 싶었는데 갑자기 이웃의 정체가 한 명씩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살인마가 제일 인간다운 존재라는 거를 알게 되었죠. 그쵸. 사이코패스가 가장 평범한 캐릭터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죠. 구미호라니. 너무 진짜 어벤져스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어벤져스도 사실은 토르랑 아이언맨 같이 있고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. 전 너무 이상하거든요. 막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까지만 해도 이해를 해주겠는데 토르 있고 헐크 있고 막 이런 게 다 너무 이상한데 이것도 구미호랑 흡혈귀가 같이 있질 않나. 뭔가 거기에 뭐 그리고 심지어 다 얽히고 얽혀서 다 인연이 있는 사이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것도 너무 1, 2년 산 사람들도 아니잖아요. 흡혈귀랑 구미호는. 수백 년 살았어. 에피소드도 엄청 많아. 흡혈귀랑 구미호랑 둘 다 막 되게 사연이 많고 구구절절한 사람들이 막 있어가지고 다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. 살인마가 이렇게까지 평범해 보일 줄이야. 약간.
그러니까요. 엄청난 스토리입니다. 네. 여기서 두 번째 찬으로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, 이 말도 안 되는, 이 말도 안 되는 조합으로 가지고 도대체 이 작가는 어떻게 스토리를 끌고 나가고 있나,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근데 사실 우리가 느끼기에는, 그게 무슨 만화야? 작품이야? 웹툰이야? 뭐야?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, 보다 보면은 얘기가 되게 촘촘하게 짜여져 있어요. 신기할 그쵸. 정도로. 그래서 이거를 저는 다시 봤으니까 다시 보면서 이 장면이 이 모든 것 하나하나에도 복선이 숨어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작가의 정신세계를 좀 의심하게 됐던 것 같아요. 이게 막 쓰는 거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를 치밀하게 계산을 했었다니? 이게 산으로 가는 게 아니었다니. 작가가 그 이야기하는 방식에 있어서 왜 플래시백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. 계속 끊임없이 과거로 돌아가는 거, 그거를 굉장히 즐겨 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실제적인 이야기의 진행은 굉장히 더딘 것 같이 보이는데 어떤 사소한 사건들 하나하나를 계속 과거로 돌리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흘러가는 시간 흐름에서 소고기를 먹었다. 그럼 그 소고기에 관련된 일화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나오고, 그리고 또 조금 진행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애가 빵을 먹었다. 그럼 다시 그 빵 일화가 뒤로 돌아가서 다시 나오고, 이래서 그 뒤로 돌아가는 구성이 엄청나게 계속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맞아. 실제 시간 흐름이 엄청 더디면서 거기에 실제 벌어지는 사건들 하나하나에 전부 다 의미 부여를 하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, 이 작가가 이런 식의 방법을 선호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. 김철수 씨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서 그 주변 인물들이나 있었던 사건들을 계속 되돌려감기 식으로 돌아가는 구성이 조금씩은 나오잖아요. 그 해해가 고문받는 이야기도 그렇고, 네. 그거가 맞물리면서 계속 나오는 식인데, 김철수 씨 이야기는 이 살인마 이웃에 비해서 가장 겉의 이야기라고 해야 할 만한 것이 차근차근 이제 진행이 되는 시기라면, 살인마 이웃은 원래 가지고 가던 겉의 이야기보다는 뒤로 돌아가는 식의 이야기들이 훨씬 뭔가 볼륨이 커지면서 그래서 좀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, 그런 것 같아요. 작가가 이게 참 이걸 좋아해. 한 상황에 사실 주요한 인물이, 우리는 주인공이 주변 인물이고 한두 명 이렇게 있으면은 그 두 명의 시점에서만 이야기를 풀어가주면 되는데, 이거는 이웃 하나하나가 다 주인공이다 보니까 이때 이 사람은 이 시점에 이런 생각을 했었다, 이 시점에 이런 일이 있었다, 이거를 등장인물별로 거의 9명? 이렇게 되는데, 그걸 돌아가면서 한 번씩 고기 먹는 장면에서 얘가 느꼈던 거, 얘가 느꼈던 거, 얘가 느꼈던 거, 얘가 느꼈던 거 다 보여주니까 한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같은 장면을 가지고.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또 장점이라고 생각해 볼 만한 거는 거기에 정말 많은 것들이 표현돼 있었다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. 되돌아오면서 다시 그 장면을 딱 마주했을 때는 처음이랑은 느낌이 확연히 달라지죠. 그 살인사건도 제일 처음에 이제 프롤로그에서 나왔다가 다시 재구성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 좀 이 작가가 끊임없이 계속 뒤로 돌아가고 뒤돌아가고 하면서 사건을 주고 뒤돌리기 해서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재구성을 계속 하는데, 똑같은 사건을 그런 식으로 봤을 때, 맨 처음에 그 사건을 봤을 때랑 다시 그거에 얽힌 이야기들을 다 보고 그 사건을 다시 딱 마주했을 때의 느낌은 확연히 달라지는 것도 있고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긴 한데, 인물이 너무 많으니까 약간 중간중간 흐름을 잃는 느낌이 좀 들지 않나. 그래서 몰아서 보면 뭐라죠? 좀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고 그거를 되게 즉각적으로 느끼면서 볼 수 있지만, 하나씩 보다 보면은 도대체 몇 달째 구미호의 과거 얘기를 보고 있으며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. 그쵸. 이게 연재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그거를 고려했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보기에 적당한 이야기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몰아보면은 확실히 재미가 확 올라가는 그런 건 분명히 있는 것 같고. 수사반장 작가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연재하는 거에 특화되지 않은 작가인 것 같고,
그런 스토리만을 쓰는 것 같아요. 세 번째 차는 이 수사반장이라는 작가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네. 건데, 이어지는 걸 얘기하자면 김철수 씨 이야기에서도 그렇고 살인마 대 이웃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관계들을 깔아놔요.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. 그 김철수 씨 이야기에서도 김밥을 처음 맛보게 해준 그 쓰레기장의 뭐 직원이라고 해야 되나? 그 아저씨. 그 사람하고 그 고아원에 왔을 때 김철수 씨를 항상 김철수라고 딱 불러준 그 김 선생님이 둘이 부부예요. 왜냐면 그거를 제가 처음 볼 때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지나갔는데 다시 보다 보니까 그 아저씨가 싸줬던 김밥이랑 이 선생님이랑 싸줬던 김밥이랑 맛이 똑같더라. 그리고 그 김 선생님이 말하기를 처음에는 그 사람 직업 때문에 망설였는데 사람이 보다 보니까 괜찮더라.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는 숨겨진 관계들이 있고 복선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좀 김철수 씨의 생모가 밝혀진다 했잖아요. 누구라고 말 안 하겠는데 김철수 씨와 관계가 있었던 인물 중에 그게 있고 김철수 씨가 막 겪었던 그냥 마주치는 스쳐가는 인물이 하나도 없이 나중에 막 이어지는 것들이 여기서도 반복이 되거든요. 살인마 vs 이웃에서도 이 사건에 누가 개입됐거나 이 사건에는 누가 있고 이 사건에는 누가 있고 얘가 이때 이 그림에서 이때 이불 속에 손을 넣고 있었는데 이것마저도 어떤 큰 스토리의 일환이었더라.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스토리 큰 그림을 잘 짜는 작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는 이거 보면서 생각한 게 아까도 말했지만 이 작가가 뒤로 돌아가는 식의 어떤 기법을 굉장히 선호하는 작가여서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이 작가는 인과에 굉장히 집착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모든 것에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어떤 하나의 사건이 있으면 그게 왜 그랬는지를 모든 것을 다 설명하려고 하는 식의 기법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어떤 무언가가 발생을 하면 이게 왜 그랬는지 한번 봐봐 이러고 보여주고 또 사실 이게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고 이것도 이유가 있어 이러면서 이유를 보여주고 계속 끊임없이 왜 그랬는지를 보여주는 거에 좀 집착하는? 그러니까 집착하는 건 좀 뉘앙스가 나쁜데 어쨌든 이야기하는 방식에 있어서 인과에 집중을 하고 있는 작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살인마 이웃이랑 김철수 씨 이야기 두 개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우리가 보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그게 가장 큰 특징이잖아요. 그쵸. 쉽게 지나가는 게 없다.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게 왜 그랬는지를 계속 생각하고 그걸 집어넣고 이렇다 보니까 본인이 고질병이라고 지적하는 스토리의 늘어짐 이런 것들도 그런 것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사실상 주된 이야기 자체는 그렇게 큰 이야기도 아니고 많은 그쵸. 이야기도 아닌데 김철수 씨 이야기도 사실은 간단하잖아요. 인간에게 너무 끊임없이 기대와 실망을 한 나머지 인류를 멸망시키겠다는 계획을 품은 한 악당. 그건데 왜 그랬는지 다 봐봐?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하나에도 근데 얘가 먹은 이 김밥도 그냥 김밥이 아니야? 이러면서 그것도 보여주고 살인마 이웃도 똑같은 게 살인마 이웃도 그냥 어떤 살인사건이 있고 그 살인사건에 얽힌 인물들이 뭐 범인을 찾아서 복수하려는 그런 종류의 얘기잖아요. 그래서 그냥 그 얘기만 풀면 간단할 거를 살인사건이 있고 자 봐봐 얘는 이런 사연이 있었다. 얘가 이때 그래서 이런 표정을 지었다? 그래. 그리고 이 개 있잖아. 이 개도 사실은 뭔가가 있다. 너네 이 소고기 그냥 먹은 건 줄 알았지. 이 소고기도 이유가 있다. 얘가 줄넘기 그냥 하는 줄 알았지. 그거 아니다. 이렇게 계속 하나의 사건이 있으면 거기에 계속 이건 왜 그런지 말해줄게. 이렇게 그만큼 생각이 많은 거고 촘촘히 짜는 거고 맞아요. 그 뭔가 왜 그런지 설명해줄게 해서 그 설명을 할 때 쉽게 설명한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
얘가 왜 여기서 이렇게 사람을 죽였냐면, 혹은 얘가 왜 여기서 이렇게 뭐 빵을 먹었냐면, 얘는 나쁜 애기 때문이야, 착한 애기 때문이야, 이런 식의 설명은 절대 안 하잖아요. 뭔가 구구절절해, 기본적으로. 대화 드라마가 하나 써지죠. 빵을 그냥 먹으면 빵을 먹었는데 대화 드라마가 나오고 고기를 먹었는데 대화 드라마가 나오고. 그쵸. 그 빵이 심지어 미래부터 계획한 그 빵인 거잖아. 그치. 빵도. 빵 이름도 세모 이응이냐 이응 세모냐 막 이런 게 달라. 그러니까 이 작가가 그만큼 생각이 많은 거고, 이제 그거를 생각할 때 쉬운 방법으로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설득력 있을 만한 이것저것 이렇게 덧붙이는 거에 재능이 있는 작가인 건 맞는 것 같아요. 그게 장점이죠, 단점. 네, 장점에서 단점이 된 거죠, 진짜로. 그걸 적당한 수준에서 좀 끊어가면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, 지금은 너무 모든 인과를 다 설명해 주려는 욕심이 크지 않나. 살인마 이웃은 좀 그게 과도하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.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거 대충 막 그리고 있다고 느꼈었던 거고요, 처음에. 근데 보다 보니까 아니었구나. 끼워 맞춘 게 아니었구나.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. 심지어 그 인물이 왜 그 시점에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서 있었는지까지도 다 설명을 해주잖아요. 설명왕. 그것도 이야기로 다 설명을 그쵸. 해주니까 정말 몇백 년의 시간을 거쳐오면서 설명을 해주죠. 그 흡혈귀하고 구미호는 몇백 년을 살았기 때문에 몇백 년을 다 설명해줘요. 출생부터. 왜 얘가 이렇게 했는지 해줄게. 그만큼 뭔가 뭐 작가 본인이 어떤 이해심이 좀 깊을 것 같고. 그렇죠. 어떤 인물에 대한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인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잘 만드는 것도 맞기는 한 것 같은데, 너무 이제 다 계속 돌리고 얘기해주고 해서 원래 진행하려는 사건이 좀 더뎌지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확실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어요. 실제로 이 살인마 대 이웃은 두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, 처음에는 24화로 끝내려고 했다 라는 얘기가 있었고, 이거는 살인마 대 이웃에 나왔었던 얘기고, 그래서 작가의 말에 김철수 씨 이야기에서는 자기의 고질병인 문제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살인마 타 사이트에서 연재한 것도 원래는 40화로 끊으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됐다 해서 지금 90몇 화인데 끝날 기미가 안 보였고 아직 소개되지 않은 이웃도 있단 말이죠. 그러니까 외노자는 어떤 사람인지 몰라 아직.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고. 엄청 수상하거든요. 외노자도 막 이상하게 땅을 파가지고 지갑에서 뭐 남의 신용카드 꺼내고 시체에서 지금 다들 저건 왜 그랬을까 하면 그거 설명하는데 한 50화를 잡아먹을 거니까 그 다음에 사건이 또 벌어지고 다 설명하는데 또 100화 정도 되면은 이것도 완결하려면 한 5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. 그러니까요. 어쨌든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어떻게든 하는 거를 해야 되긴 할 텐데 작가가 좀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고 이제 왜 그랬는지를 항상 질문하는 작가인 것 같아요. 내가 이런 이야기를 쓸 건데 여기는 왜 그렇고 저기는 왜 그렇고 저기는 이런 식인 거고 얘는 이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 끊임없이 이제 진짜 이유를 붙여주고 그냥 어느 하나 쉽게 넘어가는 게 없는 거죠.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철수 씨는 적당한 수준에서 제가 봤을 때는 유지가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. 어쨌든 그렇게 큰 해도 흐름은 안 놓치니까. 2시즌이 추가됐는데. 네. 그래도 큰 흐름은 놓치지 그쵸. 않았잖아요. 그 인류마을만 계획이라는 큰 흐름은 놓치지 않은 상태로 가는데 비해서 살인마 이웃은 연재하는 걸 계속 쫓아가면서 보면 흐름을 잃겠어. 구미호 이야기 너무 길고 막 이러니까 내가 구미호 이야기를 보는 건지 구미호랑 흡혈귀 얘기 막 나오고 이럴 때는 사실 그 원래 가지고 있던 이야기 그 살인마와 그 살인사건 이야기는 지금 완전 사라졌잖아요 거의. 그 얘기가 하고 싶지 않았다는 걸 나중에 밝혔죠. 그게 주된 이야기가 아니었다. 그걸 왜 그냥 그걸로 시작을 했냐고. 그걸 해결을 그쵸. 해줘야 될 거 아니야. 해결을 해주기를. 그거를 기대했던 사람들의 기대심을 이렇게 내려보냈죠. 어떤 방식으로든 지금 계속 이야기가 흘러가는데 그걸 해결을 하긴 해야 될 텐데 실제 사건의 어떤 흐름이 너무 더디다 보니까 그래서 뭐 이런 인물들 각각이 이런 사연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데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.
그래서 밥씨가 완결된 걸 한 번은 봐야지 이 사람에 대한 네. 평가를 마무리할 수 있겠다. 그러니까 완결을 어떤 방식으로 낼지 잘 모르겠는 게 이 사람이 대표적인 또 용두사미 스타일 작가가 될 것인지 결말까지도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. 그걸 지켜보려면 일단 김철수 이야기가 돈을 다 내고 보시진 않을 테니까 그거를 다 보려면은 한 1년. 최소 1년은 남아있잖아요. 네. 그걸 기다리셔야 되고 그때 살인마 vs 이웃 이것도 완결하려면 1년은 더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한 몇 년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 그쵸? 작가의 진면모를 다 파악하려면 한참 기다려야 한다. 사실 결말이 그렇게까지 크게 중요한가 싶은 생각도 조금씩은 들고요. 워낙 네. 그런 격가지들이라고 해야 할지 그런 식의 어떤 이 사람은 이랬어 저 사람은 저랬어 하면서 이렇게 찬찬히 다 설명해주면서 그 나름의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롭잖아요. 구구절절하고 구미호 같은 애들 얼마나 구구절절해. 근데 그런 걸로도 충분히 이제 뭐 나름의 매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 이렇게 연재를 하는 웹툰의 방식에서 결말이 얼마나 크게 중요할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어요. 이렇게 되게 된 원인도 사실 이게 이 작가가 전개를 소설처럼 하고 있어서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플래시백이 계속 되더라도 대사와 그림 위주로 지나갔다면 더 짧아질 수 있는 건데 이거를 거의 줄글의 형태로 이랬던 것이었다. 이렇게 글이 되게 많아요. 그 네모칸하고 말풍선보다 네모칸하고 설명하는 부분. 사실 그 글만 떼놓고 읽어도 어느 정도 그 이야기의 진행이 다 정리될 정도로 약간 소설 비슷한 느낌도 난다.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. 소설 비슷한 느낌이라는 게 그런 식의 서술이나 설명이 많이 등장한다는 의미인 거죠? 그쵸. 서술자가 많이 등장한다. 글로 설명되는 사실 그 대사를 빼고서 그 글만 떼와가지고 보더라도 거의 이야기의 골조가 이해되는 수준으로 많이 설명을 많이 쓴다. 약간 확실히 그 작품 속의 인물들의 대사나 장면 처리보다는 그 작품에 속해 있지 않은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으로 서술하고 있는 서술자? 어쨌든 그런 존재가 눈에 띄긴 하는 것 같아요. 그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김철수 씨 이야기도 뭐 버려지다, 키워지다 이렇게 서술이 되잖아요. 그거는 사실 김철수 씨가 하는 것도 아닐 거고 뭐 주변 인물 누가 하는 것도 아닐 건데 어쨌든 바라보는 서술자가 서술하는 부분이 많다. 이것도 나름의 특징인 것 같아요. 그 이웃도 사실은 그 이웃이나 살인마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그걸 계속 서술을 하잖아요. 좀 전지전능에 가까운 서술자죠. 왜냐면 다 계속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서술자니까. 국어 시간 같은데 전지적 작가 시점. 그쵸, 거의 그거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이어서 그렇게 계속 설명을 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래서 저는 이 작가가 그림도 뭐 잘 그리지만 소설을 써도 되게 잘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약간 글로 하면 좀 인기가 없을 것도 같은 게 약간 또 글로 썼을 때는 이렇게 뭐라 그러지? 계속 그냥 단순한 이야기로는 글로는 어필을 잘 못하잖아요. 요즘은 그쵸. 특히. 그래서 또 시나리오 같은 거 써도 괜찮을 것 같긴 하고 사실은. 시나리오 써도 나름 잘 쓸 것 같은데 이제 분량이 관건인. 영화 막 드라마로 만들어 영화를. 드라마 하면 되겠네요. 드라마 작가. 그러면 어쨌든 글에 대한 재능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. 연출도 잘하는데 김철수 씨 이야기 보면 사실 그림 그리는 거 봐도 이렇게 장면 배치나 이런 것도 꽤 잘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재능이 있는 작가인 것 같은데 어쨌든 결말을 빨리 어쨌든 뭐라도 제발 보여줬으면 기다리세요. 네, 한 2년 정도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정말 큰 특징이 역사를 관통하는 인물이 꼭 등장한다는 거.
뭐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의 작품 중에서는 김철수 씨에서는 우리가 뭐 민주화 운동이나 뭐 그런 여러 가지 항쟁들에 대해서 다룬다는 걸 얘기를 했었고 살인마 대 이웃에서도 그 흡혈귀가 안 죽고 오래 살았기 때문에 운동권으로 살아오지 않습니까? 그래서 맞아요. 거기서도 충분히 그 운동에 대해서 다루고 그 아들이 그거를 멋있어하고 배우고 싶어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 게 좀 한국 현대사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싶어하는 작가라는 느낌을 받아요.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되게 흥미로운 게 계속 끊임없이 인간에 대한 관심을 되게 보여주는데 이 사람은 이런 사연이 있어, 저런 사연이 있어를 끊임없이 이야기해주는데 그런 사연이 단지 그 개인적인 사정에 지나지 않는 게 아니라 뭔가 사회적인 상황과 여건에 맞물려 있는 개인의 구구절절한 사연 뭐 이런 거를 다루니까 그만큼 좀 흥미가 있는 것 같아요. 김철수도 그렇고 구미호나 흡혈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엄청 오래 살면서 구미호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 맛이 떨어지긴 하는데 흡혈귀는 분명히 좀 어떤 자기가 사는 시대 상황에 이렇게 휘말려 있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잖아요. 그렇죠. 그런 것들이 좀 작가의 어떤 의식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은 확실히 듭니다. 사회적인 상황과 그 상황 속에서의 개인? 그거에 집중하는 작가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어쨌든 간에 요즘에 네이버나 이런 것들의 작품을 보면 SF도 굉장히 많고 많은 이야기들이 뭐 사회적인 그런 거는 좀 많이 탈색이 돼 있는 작품들이 많잖아요. 사실상 우리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런 식의 언급을 좀 꺼려하는 것들도 있고 문제되는 걸 피하려고 하는 것들도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김철수 씨는 분명히 그걸 막 피해가려는 작가는 아닌 것 같아요. 이야기하려고 하는 작가인 것 같아서 나름 그거에 고평을 해줄 수도 있는 것 같고 수사반장 김철수 씨 말고 수사반장 김철수가 너무 지금 인상이 남아가지고 명장면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? 네 명장면은 살인마 밝혀지는 장면 저도 그 장면의 명장면 그 노트북 보면서 그 막 말해도 되나? 막 사진 자기가 모은 사진 막 보면서 막 엄청 끔찍한 표정 짓잖아요. 거기서 혓바닥을 내밀죠. 네. 김철수도 그렇고 이 살인마의 진짜, 그 살인마도 그렇고 나쁜 짓 할 때 자꾸 혓바닥을 내밀어. 혓바닥 내고 그 입이 이렇게 귀까지 찢어져서 웃고 있어. 약간 뾰족하게 찢어져가지고. 저는 그거 말고 그 살인을 하는 당시에 애가 살해당한 애가 누워서 그래 자네 말이 맞았어 이러는데 어라 근데 자네 왜 웃고 있어? 못 웃는다며 수염은 어디 갔어? 이러는데 너 그때도 누구야? 뭐 이렇게 그때는 얼굴이 가려진 채로 코난 그것처럼 이렇게 웃고 맞아요. 있잖아요. 그 장면이 충격. 그때는 누가 살인마인지 밝혀지지 않았을 테니까 처음 봤을 때는 저놈이었다니 충격 이거였고 다시 봤을 때 제가 좀 명장면이다 느꼈던 거는 그 호암골 그게 딱 조명될 때 여기서도 호암골이 이럴 때가 좀 소름 이거였어요. 이때보다 다 계산했던 거구나. 그러니까 한 개를 둘러싸고 막 거의 무슨 뭐 돌멩이 하나가 있으면 그 돌멩이 하나에 있는 수천 가지 사연을 다 쓰는 작가인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이걸 보고 되게 충격받고 쩐다 이렇게 느껴서 인물 관계도를 그려봐야지 라고 A4 용지를 꺼냈는데 실패했어요. 너무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돼버렸죠. 그냥 한 번 죽고 사라지는 인물도 꽤 있어서 특히 구미호랑 흡혈귀는 엄청 오래 살면서 주변 사람들을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? 그것들이 남편 보내고 네. 근데 사실은 그 남편이 흡혈귀랑도 연관이 있고 그쵸. 이러니까 그게 얽힌 게 굉장히 뭔가 복잡한
관계가 많아가지고 다 정리하기는 확실히 힘들 것 같긴 해요. 그러니까요. 심지어 그 전 남편, 죽은 남편이 하는 매주집이 또 그 주인집 아줌마랑 연결이 돼 있고 딸이랑 아들 결혼하는, 동생이랑 아들 결혼할 때 그 집 아버지잖아요. 그리고 그 동생은 그 남편이랑 몰래 연결이 돼 있고 그쵸. 그 남편은 또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, 또 심지어 그 연결돼 남편이 있고, 배운 또 무술도 그쵸. 무술이 구미호인가 흡혈귀랑 관련이 있는 무술이잖아요. 그쵸. 그것도 또 뭐가 또 이야기거리가 있을 건데, 아니, 언제까지 할 생각이야, 이 사람? 모든 것이 완전히 다 연결될 때까지. 아니, 갑자기 문득 생각나는 게 이거네. 그, 김철수 씨 이야기에서 철수 씨가 막 지식을 막 모으려고 엄청 책을 많이 읽잖아요. 그래서 모든 지식은 사실은 각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실들로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점이다. 해가지고 이 인물들도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될 때까지 작품을 그리려는 거 아니야? 모든 인물도 다 연결돼 있다고 하는 거 아니야? 이런 생각이 드는. 약간 불교적인 느낌도 들고, 불교적인 뭔가 그런 색채 있잖아.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고, 모든 것은 연결돼 있다. 약간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. 어쨌든 저는 맨 처음 봤을 때 그렇게 이웃들이 그렇게 화려할 줄 모르고, 모두가 그랬죠. 네, 그 살인마 딱 밝혀지는 그 장면에서는 저 약간 그 단순한 좀 스릴러 느낌을 기대해가지고 처음에 그런 방식으로 흘러가잖아요. 그래서 딱 그 살인마의 존재가 딱 밝혀질 때 소름 막 이랬는데 갑자기 점점 약간 판타지 SF 액션물 같은 느낌의 개그가 섞이는 코드로 가는 요즘이라서 그래서 그 자기 스스로도 장르를 뭐라 했었더라? 서스펜스 스릴러를 가장한 혼합 잡탕 SF 뱀파이어 첩보물 B급 블랙 코미디라고 명명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게 다 의도된 거였다는 거죠. 좀 이 정도까지 들으면은 청취자분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? 라고 하겠지만. 생각하실 텐데 솔직히 보면 재밌어요. 보면 좀 재밌어요. 재밌는데 적당히 할 필요는 있어. 그치. 뭔가 매즘을 하기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에요. 매너자 설명하고 매짐을 하겠죠. 안 하겠어요, 설마. 그래, 근데 매짐까지 다 계획을 해놨을 거예요. 계획은 해놨겠지. 근데 거기까지 가는 길을 제 생각엔 이래요. 어떠한 사건을 먼저 처음에 설정을 해.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살인마 이웃도 살인마가 사이코패스인데 지금 사랑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된다. 뭘 하려다가 어떻게 된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걸로 출발을 해서 근데 이 살인마가 살인한 이 사람은 사실 이런 사연이 있었고 저런 사연이 있었고 이 인물은 이런 사연이 있고 저 사람은 저런 사연이 있고 이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된다 이러다가 그게 계속 나오는 거지. 그래서 원래 하려던 이야기를 하는 데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. 김철수 씨 이야기도 처음에 분명히 김철수 씨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인간에게 크게 실망하고 인류 멸망 계획을 세우고 그걸 실현하려는데 뭐 실패한다 아니면 성공한다 이게 되게 단순한 게 있었을 건데 그거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 김철수 씨가 이렇게 해서 이런 버림을 받았는데 사실은 이 사람은 이런 이유로 이렇게 된 거고 저런 이유로 저렇게 된 거야 이렇게 하다가 지금 몇 년을 연재하고 있냔 말이죠. 근데 심지어 지금 몇 가지 에피소드를 뺀 상태예요. 그래요.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원래 더 길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이런 얘기가 있고 저런 얘기가 있어. 얘기가 너무 많은 작가야. 개인적으로는 얘기가 많은 작가이니까 그냥 완결을 하고 다작을 하면 될 게 아닐까.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. 그렇죠. 근데 어쨌든 좀 뭔가 팬의 입장에서는 그때그때를 즐겨도 어쨌든 결말이 나는 걸 보고 싶잖아요. 어떤 방식으로 날까가 항상 궁금하니까. 그래서 적당한 수준에서 좀 매짐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약간 덴마 같은 게 사람 빡치게 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. 덴마 작가도 반성해야 돼. 연재 중단은 안 하잖아요, 그래도. 그쵸.
그런 면에서 수사반장은 굉장히 흥미로운 작가인 것도 맞는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월요일 웹툰 김철수 씨 이야기 하고 살인마 대 이웃 하고 신의 탑 하고 신시 이렇게 네 가지 작품을 다뤄봤는데 네. 네 개만 다루기엔 사실 월요일에 나오는 웹툰이 되게 많잖아요. 엄청 많죠. 뭐 플랫폼까지 다 치면은 엄청 많을 텐데. 네. 그래서 뭐 다른 추천작이 혹시 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. 그러게요. 제가 미처 그래서 못한 네 개를 꼽자고 하니 사실 월요일에 하는 게 막 100개 정도 될 것 같은데 그중에 못한. 저는 개인적으로 월요일에 뭐 재밌게 보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네이버에서 하는 것 중에 네. 소녀의 세계랑 썸남 되게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. 근데 썸남이 되게 요새 연애만을 많이 봐. 썸남이 요새 재미가 없어졌어. 썸남은 굉장히 초반에 굉장히 재밌었는데 요즘은 재미가 없어졌다. 그 썸남 초기 설정 있잖아요. 서로 두 남자가 너무나 어색한 상황에서 서로에게 점점 더 어색할 일거리가 많아지는 그런 오해가 싹트고 싹트는 그 과정. 그게 재밌었는데 요즘은 좀 영 재미가 없더라고요. 썸남 좀 재밌었는데 재미가 없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깠어. 응. 소녀의 추천해달래. 세계는 소녀의 세계 재밌는 것 같아요. 네, 소녀의 세계 저 재밌게 보고 막 월요일에 거의 제일 처음 보는 거이기도 한데 일단 캐릭터들이 좀 귀엽고 그림체가 귀여운 거가 플러스고 그리고 그 10대 사회? 뭔가 10대 유년기의 친구들과의 관계 맺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. 그거에 있어서 그냥 많이 뭐 그거가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. 그때 그렇게 친구를 만나고 뭔가 친구들과 이런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여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윈드브레이커는요? 그거 안 봅니다. 저. 월요일 1, 2, 3위가 시네타, 뷰티풀 금발이, 윈드브레이커인데 시네타만 보. 제가 뷰티풀 금발이는 사실 제 취향이 아니라서 잘 안 보고 윈드브레이커는 꽤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런 약간 스포츠 만화를 원래 좀 좋아하는데 그 자전거를 저는 거의 탈 줄 모르는 거에 가깝지만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환상을 가지고 보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. 저는 그냥 그림도 잘 그리고. 그거 그림 잘 그리고 뭐 재밌다고 다들 그러긴 하는데 본 적이 없네. 나중에 한번 봐봐야겠어. 그거랑 그 설레는 기분도 월요일이고 맞아요. 설레는 기분. 요새는 영재 안 하지만. 그리고 올레마켓 웹툰에서 하는 썸툰 이것도 약간 심쿵한 달달한 그런 만화라 가지고 딱 순정 만화류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은 작품이고 그 다음 월요 웹툰 중에 예전에 그 신작 나왔다고 소개했던 그 더 윷놀이스트 있잖아요. 네. 저는 그거 재밌더라고요. 재밌게 보고 있어요. 그거 윷놀이 또 어디 나왔는데 네이버 웹툰 어디 중에 윷놀이 하는데 도개골 윷모 이거를 거의 똑같이 차용해서 가져간 그러니까 베낀 건 아닌데 거의 똑같이 쓴 작품이 있었는데 뭐지? 아무튼 그 윷놀이 컨셉으로 뭐 들어가는 게 네이버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다음 웹툰에 이거는 더 윷놀리스트? 막 이렇게 댓글 달아놓은 게 있었거든요. 그래서 정말 특이한 소재 같은데 이것도 트렌드를 타는 건가?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어쨌든 윷놀이스트 뭔가 되게 뭔가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막 엄청나게 정신없이 빠르게 막 전개가 되는데 나름 재미가 있더라고요. 아무튼 웹툰이 진짜 많은데 이상하게 월요일에 그렇게 파워풀한 엄청난 것이라고 하기에는 시네탑, 김철수 씨 이야기, 미슐랭 스타? 이런 것도 있겠죠? 그런 거 외에는 엄청난 인기작? 이렇게 월요일이 힘든 날이어서 그래. 그런가 봐요. 이렇게 다 팍팍 할 수밖에 없어. 마감할 때도 왠지 월요일 마감이면 기분이 나쁠 것 같아.
그 짤이 생각나는구만. 월요병 극복하려면 일요일에 잠깐 출근해서 그거 진짜 황당하지 않았어요? 나 진짜 그 TV조선이었나? 모르겠어요 뭔지. 그게 뉴스였어, TV조선인가? 예, 그게 아마 TV조선 뉴스였나 그랬을 거예요. 근데 월요병 극복 방안이랍시고 내놓은 게 일요일에 잠깐 출근하라고? 진짜 말이냐 빵꾸냐 진짜. 황당해가지고. 아, 월요일은 정말 요일로 쳐도 힘든 날이죠. 그러니까 여중생 A를 봅시다. 아, 여중생 A 보면 더 힘들잖아요. 아니요. 미래를 보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는데. 그 요새 또 미래 잘 친구 사귀고 있단 말이에요. 좀 뭔가 그건 좀 훈훈하긴 해요. 내 자식 하지만 같아가지고. 허우파육은 해피엔딩을 선호하지 않는 작가라고. 분명히 또 되게 칙칙하게 끝날 거야. 허우파위 욕하지 말라고. 알았다. 나도 좋아한다고, 허우파육. 아무튼 네. 월요일 웹툰 얘기를 쭉 해봤고 네. 다음 달부터는 화요일 웹툰 네. 또 4편을 가지고 찾아오겠죠. 네. 어떤 작품이 선정될지 청탁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켜봐 주시기를 좋은 것들을 선정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 네. 원하시는 화요 웹툰 리뷰할 만한 게 있다면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참고를 하겠습니다. 댓글 달면 그거 한다. 아무튼 댓글 참여를 위한 특단의 네. 조치로 댓글에 써준 거를 1인 1개 한정해서 무조건 한다. 근데 그러면 안 되지 않아? 아니야, 할 수 있어. 아니, 이게 날짜가 이거 올리고 나서 그러네. 댓글 보고 하면 그럼 수요일 안 거 돼. 추천해주면 한다. 아, 그래요. 수요일 걸 받으면 되겠다. 한다. 네. 아무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지금까지 네. 복시와 접시에 웹툰 식탁이었습니다.